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2014년도를 기억 속에 보내놓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도 첫 번째 경마 주간 1월 5일, 1월 4일 일요 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토경마 때 시작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가 되면은 진짜 엄청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그 어감이 다르잖아요. 2015년도 막 어렸을 때 막 공상과학 막 책 보고 영화 보면은 막 2020년 뭐 2015년 되면은 막 차가 날라다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하루하루 또 살다 보니까 2015년도가 되고 2015년도가 되고 나니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다? 근데 그것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는 똑같이 치열하고 똑같이 힘든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새 시작점에 뭔가 좀 크게 그림을 좀 그리고 싶죠. 2015년도보다는 달라야겠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이런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맨날 똑같고 맨날 힘들면 어떻게 삽니까? 물론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겠죠.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2014년도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 2015년도에 머릿속에 담고 계셨던 거,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2015년도 1월의 첫 번째 일요경마일인 1월 4일 일요경마, 지금부터 왼쪽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안고 바로 시작합니다. (1200m) 국내산 육군경주입니다.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어요. 토경마 15개 경주에 비해서 11개, 상당히 단촐한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주마들의 상대평가에서도 좀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경마라는 것이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거든요.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어요. 자, 이번 주 1경주 1200m 출주마 중에서 일단은 조교를 참 열심히 했다. 얘네들은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보는 마필이 3번마 미러클 엔젤, 9번마 보라존, 그리고 10번마 불꽃왕자거든요. 일단 3번마 미라클 엔젤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데뷔전, 2전, 3전 계속해서 지금 걸음이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걸음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변화를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이번에는 조교 자체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이하게 만드는 식에 대한 조교를 하다가 이번에 확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통 실제에서 세게 탑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세게 타야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변화를 주든 주거든요. 9번마 보라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길게 풀다가 이번에 단주로 들어갔어요. 단주로 들어가면서 세게, 그러니까 짧고 강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단주로 효과를 보는 건 뭐냐면 그 전주에, 그 전에 출주 때 길게 속구보 위주로 뽑아낸 상태에서 끌어낸 좀 아쉬웠기 때문에 한 2주, 3주 짧게 끌어내면 단주로 딱 몰아칠 때 그때는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12월 6일에 나오고 정상적인 축주로 들어가는데 단주로 들어온다. 이거는 화면빨만 이빨 보이고 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려지거든요. 10번마 불꽃왕자.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낫죠. 왜냐하면 이거는 데뷔 전 가능성을 충분히 본 상태에서
체구가 있단 말입니다. 체구가 있는데 이번에 강도를 세게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10번마 불구당자 같은 경우는 걸음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교 때 봐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일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보라조는 인기마기는 한데 조교의 그 강도에 비해서 패턴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3번마 미러클 엔젤하고 10번마 불꽃왕자가 변화를 확실히 줬단 말입니다, 이번에. 근데 드러나 인면을 봤을 때 10번마 불꽃왕자가 눈에 빨리 보이긴 하는데 3번마 미러클 엔젤이 어떤 식의 변화를 주든 간에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조교를 했거든요. 조금 부족함은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실제에서 세게 한번 간 이후에 그 다음에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 2전, 3전을 치르면서 한 번도 선행을 못 나갔단 말입니다. 약간 주립불량기가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그거 아시죠? 주불기가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섰을 때 경주력과 나서지 못했을 때 경주력은요 완전히 달라요. 현장 봐야겠지만 저는 3번마 미러클 엔젤에 이번에 독하게 한번 몰아붙일 그 변화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번마 미러클 엔젤 현장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3번마 미러클 엔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들어갑니다. 1000m, 1100m입니다.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노얄스타가 완하게 데뷔 전부터 뭐 괴물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마필들이 기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1분 007 때 마필들이 많지는 않죠. 물론 불량주에서 나왔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거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데뷔전에서 그 정도 뛰었으면 엄청 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승군전 1200, 1300이 아니라 1100m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미스월드가 같이 승군전이긴 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걸음이 약간의 꾸역꾸역 느낌 없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노얄스타가 초반에 분명히 뽑아 나올 거고 그러면은 미스월드가 그대로 줄을 쓸 것인가. 물론 걸음에 대한 성장치 뭐 이런 기대치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느낌 자체가 세지 않고요. 오히려 4번마 피코크가 최근에 조교 때 모습에 비해서 출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가 8개 출주예요. 그리고 앞에 가는 마필들 위주의 인기도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코크가 물론 결정타가 부족하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레이스를 보면 정말 꾸준하게 지구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레이스에서만큼은 모르겠어요. 초반에 인기마들이 앞에 서갖고 막 치열해. 피코프도 인기마는 맞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4번마 피코프가 그런 거예요. 제가 문자로 보낼 때 쉽게 보내는 것 중에 쏘고 붙이고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거죠. 3번마가 앞에서 그냥 쏘고 멍뚱한 마리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좀 치열하게 뭐 이렇게 꿍짝꿍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피코프가 결국은 따고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3, 4가 쉬운 경주가 아닌가. 3, 4가 굉장히 쉬운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현장 이상 없으면 저는 3, 4 단통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비트레코드가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데뷔 전부터 이 정도 인기를 얻고 나오는 마필들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분석이 좀 필요해요. 3번마 비트레코드 체장이 짧습니다. 체장이 짧다는 얘기는 허리가 좀 짧다는 얘기죠. 보통 체장이 짧은 마필들은 주폭이 크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체장이 짧은데 주폭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키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다리가 길 수 없듯이. 물론 다리가 긴 사람이 있잖아요. 다리가 긴 거하고 주폭이 큰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보통 체장이 짧은 마필들은 이거를 그 앞다리를 찍고 나올 때 약간 들어 찍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특이한 게 이 말은 좀 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체장이 짧아요. 다리가 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제가 조교 때도 그렇고 능검 때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발을 찍어서 뻗는 게 아니라 뻗고 나서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말을 나가는데 말이
큰 말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작은 말들이 말을 들어서 찍어서 탁 치고 나가는 거하고, 보폭이.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찍는 거하고, 뻗어서 탁 찍고 뒤가 쑥 들어가고 앞으로 팍 나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폭의 차이거든요. 주폭의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걸음수를 띄워도 몇 미터의 걸음을 갖고 힘있게 뻗어 나가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서 찍으면서 보폭이 작은 마필들을 싫어해요. 왜냐? 그런 마필들은 보폭이 큰 마필들에 비해서 발걸음 수가 많단 말입니다. 많이 뛰어야 돼요. 많이 뛴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다는 얘기죠. 물론 체구가 큰 마필들은 상관이 없어. 작은데 더 그러면 더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다시 원료적으로 돌아가서 비트 레코드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마체가 작은 단점은 있는데 그런 주행 자세 같은 게 이런 게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제가 14조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마필들은 다구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계속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마필들은 체구가 크지 않은데 의외로 꽤 뜁니다. 이런 거는. 3번마 비트 레코드는 다듬기에 따라서 꽤 뛸 수 있는 마필이고 마방에서도 욕심을 좀 내고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 3번마 비트 레코드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1번마 장사면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신마인데 뛰려는 화이팅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이팅에 비해서 힘이 모자라. 아직까지 힘이 받쳐주지 못해. 그러니까 힘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행 자세를 보면은 비트 레코드는 뻗어서 찍는 반면에 이거는 완전히 들어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행을 보면 이렇게 조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힘이 좀 딸리면은 모든 발주법이 나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그러니까 덤성하면서 찍고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아직까지 힘이 붙지 못하다는 거예요. 힘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1번마 장산면사하고 3번마 비트 레코드의 조교를 보면 아, 이렇게 뛰는 말이 앞으로 뛰는구나, 이렇게 뛰는 말이 약점이 있구나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마 중에서는 3번마 비트 레코드가 앞으로 꽤 뛸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노림수가 됩니다. 좀 세게 한번 직구하는 경주가 됩니다. 6번마 야오 미라클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바닥을 쳐놓고 직전 경주 꿈틀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야오 미라클을 이번 경주 강하게 세게 보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보죠.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보. 그리고 이전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탔다는 문제가 아니라 데뷔전에 조교 때 이렇게 탔고 이전째 들어가면서 조교가 조금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만큼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 그게 높은 마필이 바로 6번마 야오 미라클입니다. 야오 미라클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기대치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야오 미라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류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은 뭐냐면은 조교 때 걸음이 나오는 만큼 똑같이 나오는 말들. 반대로 제가 열받는 말이 뭐예요? 조교 때 1군 걸음 나오는데 시점 나가면 똥말 나오는 거. 조교 때면 죽어? 와. 그러다 시점 나오면 이런 씨. 아니, 그런 마필들이 뭐냐 하면은 허우대만 좋고 겁 많은 마필들. 투지감 더럽 게 없는 마필들. 그러니까 지 혼자 조교장에서 뛰면 진짜 잘 뛰다가 진짜 나와갖고 남들하고 붙여놓으면 새 가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야오 미라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류의 마필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조교와 실전을 붙여봤을 때 아, 이번에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뛸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야오 미라클을 놓고 첫 번째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2번마 보자르.
데뷔전에서 인기도 1위였다가 이건 뭐야 이 비용신. 2전째 나는 이런 놈이다. 내가 데뷔전에서는 잠깐 실수했어. 내가 이런 놈이야. 승군전이었던 지난 11월 29일 봤지? 와. 이번에 또 승군전에 1300m. 거리가 늘어난 1300m. 1번마 J터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번마 SB러브까지 한 놈 두들겨 봤더니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계산이 나오네요. 보자르가 빼기 참 어렵다. 보자르 빼기 참 어렵다. 물론 이 마표 자체가 체구가 크지 않다. 체구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동체가 작다. 근데 이것도 역시 주행 주법 자체가 찍어 나오는 주법이 아니라 뻗어 나오는 주법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뛰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자르 같은 경우는 중거리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명히 약점이 노출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지요. 여기는 셉니다. 여기서까지는 셉니다. 결국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후차권이 좀 고민스럽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럽죠. 베스트가이가 이번에 승군전인데 저는 이게 지난번에 진짜 잘 뛰었습니다. 진짜 잘 뛰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은 그 다음에 더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올 건 다 나온 마필이라 보자르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베스트가이까지 봐야 되나? 고민 들어갑니다. 더구나 56이잖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중이고요. 오히려 아주 재미있는 레이스들이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베스트가이의 그런 능력은 그렇게 크게 바닥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번 제 5경주 일단은 2번만은 여기까지는 가자. 갈 때까지는 가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경주입니다. 이 이류경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드러난 액면으로 봤을 때는 똥마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1번마 지상정법부터 시작해서 11번마 와일드 키튼까지 봤을 때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착순을 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착순 이상을 댄 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저리권도 없어. 그냥 바닥이야. 이런 게 붙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실전에서 보여준 게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복귀, 조교, 그리고 이제 기수의 역량. 한 마리 한 마리 훑어보면 거기에 부합되는 마필이 뭐냐? 6번마 포이버 마운틴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마필은 김철호 기수가 기승해서 10월 25일 경주에서 꿈틀. 근데 이건 어부질이에요. 이건 어부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우른이 태워놓고 조교가 세졌어요. 팔렸죠. 던졌죠. 그냥 아웃. 그리고 이번에 거리를 내렸습니다. 편성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포에버 마운틴이 지난교로 뛰었던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도대체 여러분들께 뭘 피력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착수는커녕 꿈틀도 없다. 이런 경주는 뭐냐? 복귀, 조교, 기수 역량. 그럼 떨어지는 게 뭐 있어? 6밖에 없잖아요. 이걸 막말 가다팔아서 서에 배팅해야 돼. 앞에 나가서 직선 와가지고 포크레로 땅을 그냥 막 찍어도 배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제 6경주 똥마 경주는 간단해요. 앞에 세게 가는 놈, 바닥에 누워있다가 그냥 개처럼 끌려오는 놈. 저는 앞에 가는 놈을 잡을게요. 포에버 마운틴을 세게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7도 어마무시하게 간털합니다. 2번마 다이아걸, 4번마 소로름, 6번마 퍼펙트 비카. 직전 경주 전부 입상마들이고요. 다이아걸은 거기다가 연투마필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세영이가 진짜 맘먹고 탄 거고요. 소로름은 힘이 굉장히 붙고 있습니다. 퍼펙트 비카 역시도 한 번도 부러지지 않고 연승. 과연 쉽게 끝날까요? 다이아걸에 대한 전개는 뻔하잖아요. 아니 뭐 다른 전개 나올 게 없잖아요. 퍼펙트 비카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힘이 붙고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외곽이라고 하지만 힘이 붙어나가는 상태에서 54란 말입니다. 따라간다? 이게 무슨 역 같은 소리야. 던지는 거지. 그럼 뭡니까? 7마리 출주인데 땅 하고 4코너까지 쉽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허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허점이 여기에 딱 드러나요. 해서 이번 제 7경주를 장석은 때립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가 연투 쳤어. 범현이야 네츠 게이트야. 따라와도 돼. 놓고 소로름 퍼펙트 비카 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눈에 보이는 쪽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세요. 한번 빡시게 한번 붙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3군의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가 연투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7, 8, 9가요. 다 때리는 경주예요. 7, 8, 9가 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8경주. 9경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들어가지만 이번 제 8경주 같은 경우는 욕심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2번마 딕시 2000. 12월 6일날 이마필이 주행하는 걸 보고 12월 8일날 독한복귀를 통해서 아직까지 손 못 놓는다. 이건 절대 손 못 놓는다. 분명히 뭔가 있는 말이다. 딕시 2000은 분명히 뭔가 있다. 기대하고 주목해라. 그리고 요 레이스 외산마 경주에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 산마고 그 웨이팅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뒤에 엉켰거든요. 외산마들의 편성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중거리에서 충분한 적응력을 가졌던 마필이고, 이적 이후에 저는 분명히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보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그런 거 있잖아. 가만히 기다리고 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때린다. 기다리고 있어봐. 알았어. 여기 바로 8경주가 딕시 2000의 찬스다. 이런 편성이 어딨어. 이런 똥말 편성이. 그렇잖아요. 이런 똥 편성이 어딨어. 때려야지. 2번마 딕시 2000을 가지고 7경주가 세게 들어가는 경주라면은 8경주까지 연투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다는 느낌은 없어요. 지난번에 7번마 구댕굿 이거 제가 엄청나게 세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러클 축제하고 한번 세게 붙여서 한 방 찍었는데 진짜 지난번에요. 취열이가 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라. 근데 저는 구댕굿이 지난번에 장추열이가 진짜 영혼까지 끌어낸 전개가 아니었냐.
마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냈던 게 구댕구시지 않겠느냐. 물론 워낙에 똥편성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난번에처럼 그런 강한 느낌은 없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3번마 빛나는 새벽이 중거리에서 지금 계속 지금 안 뛰다가 1200, 1200, 1200 이런 것만 뛰다가 이번에 거리를 대폭 늘렸어요. 근데 저는 그 늘어난 거리, 이게 편성을 찾아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최근 3번의 경주에서 허부적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빛나는 새벽은 100%의 복승률. 타이트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1300m 역시도 우승을 거뒀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전개는 앞선 센 전개. 근데 최근 3번의 경주, 부러지는 경주를 보면은 선두권에 붙이지 못했던 아쉬움. 근데 이 레이스가 뭡니까? 야, 이게 얼마나 똥편성이냐면은 앞에 가는 말이 1번만 구댕굿하고 구덱톤이야. 아니, 4군에서 이런 똥편성이 어딨어. 이거는 빛나는 새벽이 잡아도 2번째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땅하고 해도 2번째잖아. 근데 밀어. 맘먹고 에이씨 딱 하고 조져. 선행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뭐야? 구댕굿, 무사도, 구덱톤, 최근에 마탱이 가가지고 부러뜨리고 있는 2번마 퍼스트 워리어까지. 그러면 빛나는 새벽에 가야지.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때리는 거, 이런 편성은 없어요. 빛나는 새벽에게. 이거는 그냥 빛나는 새벽에게 만들어줬다 해서 이번 이제 구경주 3번마 빛나는 새벽은 무조건 세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 경주. 임페라토르는 지난번에 만들어준 경주입니다. 뭐 레이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타고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00에 나와서 58입니다. 상대는 뭐 거의 없다는 상대 수준이고 무조건 세게 보이죠. 근데 정평수입니다. 정평수예요. 제가 요즘에 현장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이거 어때 장의원, 이거 어때 물어보면 별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책을 봐요. 누가 타요? 뭐 누가 타? 에이, 왜 그러세요? 정평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정평수, 뭐 신대전, 뭐 이런 애들은요, 대단히 좋을 때 그만큼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때 배팅하는 거죠. 근데 정평수가 인기 순위 1위야. 근데 이것만 부러지면 우와!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이 레이스요, 임페라토르가 그냥 대가리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대가리예요. 임페라토르 놓고 쫙 풀립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임페라토르를 고민하실 거예요? 그건 진짜 먹 같은 배팅이에요. 이게 제일 그지 같은 배팅이 그런 배팅입니다. 절대 충마를 놓고 빨갱이라고 그러죠, 빨갱이. 요새 빨간색으로 쭉 써 있는데 2배당, 3배당, 5배당, 6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골라. 아, 거기서 고르고 있다? 이게 뭔 쓰레기야. 들어가면 단통. 한자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빨갱이를 놓고 배팅 들어갈 때 들어가면 단통. 아니면 역으로. 근데 임페라토르 놓고 들어갈 게 없잖아, 단통으로. 이것도 불안한데. 그럼 뭡니까? 이걸 빼야지. 막말루에게서 임페라토르가 시원하게 왕머리가 와도 빼는 겁니다, 이런 건. 왜냐? 배팅이 안 되니까. 임페라 놓고 배팅이 안 되는데 왜 고민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임페라토르를 뺀다! 완전히 걷어낸다! 안 먹고 만다. 10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가 외산마 1군.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가 국내산마 1군. 11번마 금화챔프, 7번마 청년동안. 금화챔프는 와, 이거 씩씩하게 뛴다 진짜. 근데 이번에 57이네. 이신영이야 또 징징댈 부중이 만났어요. 이신영 쪽에서 아침에 그 방송하는 거 보면은 부중 올라가면 징징대잖아요.
무겁다. 이게 왜 이렇게 세게 받는지 모르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딱 보니까 징징대 부중을 받았어. 이번에 57이야. 이거 금화챔프 부러질 때 맥없이 부러지는 거 아시죠? 물론 57이라고는 하지만 합당한 상대들을 만난 상태에서 걸린 부중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 없죠. 천년 동안 역시도 57이긴 하지만 편성 자체는 완전히 쓰레기 편성이라 71이 액면으로 뜹니다. 저는 근데요, 분명히 이거는 뻔히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징징댈 것이 분명한 11번 금화챔프, 막말로 57이면은 부러져도 쉽게 면피가 되는 천년 동안의 바닥은 못 가. 한마디로 못 가. 그렇다면은 3번만 힐터 그런 겁니다. 후회 없이 타는 놈. 기왕이면 후회 없이 타는 놈. 이걸 보면 이제 박우릉 기수의 최근에 늘 푸는 총령이 기억이 나죠? 똑같은 전개를 타고 후회 없이 탄다. 힐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빅토리아가 들어왔을 때 힉탈 놓고 제가 승부 경주였습니다. 빅토리를 못 잡았죠. 지난번에 엑스파일 놓고 승부 경주였습니다. 요건 잡았습니다. 박우릉의 스타일이 그래요. 이런 마패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가도, 그러니까 망을 퍼져도 그냥 가서 죽지, 그냥 죽지 않아요. 징징대는 거 없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 애가 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보다 보면 제일 짱나는 게 뭐냐면 징징대는 거. 아빠, 뭐지? 그냥 그래요. 징징대지 마.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또 그런 애들 있어요. 한 번만 도와줘. 에이, 나 힘들어. 돈 좀 꿔줘. 징징대지 마라. 징징대지 않은 애들을 배팅 하자는 겁니다. 갑자기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저는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3번만 힐탑! 어차피 배팅하는 거라면 저는 후회 없이 한번 대가리 디멜 놈을 참는다. 바로 3번만 힐탑. 박우른이 3번만 힐탑 놓고 첫 주차 마무리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잡함과 난이도, 복잡한 혼전도 막 여러 가지가 좀 상존하는 경주예요. 상충하는 경주입니다. 너무 쉽게 가지 마세요. 정말 쉬면 재미없잖아요. 인생 쉬우면 재미없듯이. 1월 시작점! 장석과 후회 없이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그런 겁니다. 저도 후회 없이 치자. 그렇게 갈게요. 1월의 첫 주경마 쉽게 오세요. 제가 뜨거운 열정을 안고 1월 4일 1회 경마 1경주 현장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